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18년 4월 봄이 온다는 주제로 평양에서 평화의 봄을 알리는 합동경호연을 한 지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데 평화와 봄이 오기는커녕 남북 간의 말폭탄, TNT 폭탄이 터지는 그야말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북한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퉁치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의 아주 극악스러운 담화 그리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 이른바 외교안보 원로들을 청와대에 초치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핵심은 북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 좌절감을 표명을 하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옳은 방향인가요? 저는 그 외교 안보 원로들 모으는 거 보고 세 가지가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첫째는 친문 인사들만 모아놓고 외교안보 간담회를 했어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박재규, 임동원, 박지원 의원 또 옛날에 통일부 장관했던 이종석 장관 자기 측근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나 똑같죠. 그거 나 상처받았으니까 위로해줘. 이런 게 무슨 대안이 나오겠냔 말이죠. 거기는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의도 하고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 위로해줘 대통령이 이런 내용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내용이 너무 현실 인식이 너무 좀 아니하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그거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충격받았는데 국민들도 많은 충격받았다. 국민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충격에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북 인식이 아니한 게 드러난 게 대북 전단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아쉽다. 그게 마치 원인인 것처럼 그게 하나의 핑계거리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제일 핑계죠. 아파하는 핑계 중에 하나죠. 근데 그 6월 초에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비난하자마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뛰어서 그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소동을 피웠어요? 근데 북한이 고맙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저 개선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너무 좀 아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친북 성향의 그런 인사들을 모아갖고 의견을 들어본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위로받는 것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중립적이라든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그렇죠.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 외교, 북한 전문가, 언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측근 얘기만 들어요. 이 지금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는 저는 국제 북핵을 둔 국제 사기극에 이제 그게 사기극이 삐뚤어져 가지고 길가로 칼 들고 나온 거예요. 북한은 비핵화 할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그건 거짓말하고 지원만 받으려고. 남한은 북한이 비핵화 안 할 걸 알면서 이거는 싹 접어두고 지원해준다고 약속만 했어요. 철도 연결,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약속만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는 안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한 거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절대 비핵화 없이는 지원해 줄 생각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예. 중국도 뭐 한국을 도와줄 생각, 비핵화 전혀 아직은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핵을 둔 국제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맨 먼저 칼 들고 길거리에 뛰어나온 놈은 배고픈 놈이 뛰어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칼 들고 지금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하겠다. 문재인 인내하겠다. 칼 든 놈한테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찔려요. 찔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도 칼을 들든지 칼을 뺏어야죠. 왜 그런 대응책이 없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하노이 노딜이 네. 바로 국제 사기극이 거기서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딜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협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핵화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네. 김정은이는 영변 이미 쓰레기나 다름없는 고철덩어리인 영변 하나 내주고 제재 풀라 건 거고 그렇죠. 트럼프는 와서 보니까 전부 말하자면은 비핵화를 진짜 하는 줄 알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재인이나 또 정의용이 이야기 듣고 그렇죠.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서 뻐그러진 거고 그래서 노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는 아주 우습게 돼버린 거고 미국대로 제재를 하나도 안 푸니까 지금 북한은 죽을 지경이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을 제가 볼 때는. 지경인데 화풀이를 제일 힘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미국한테 할 수 있습니다. 미국한테 했다면 잘못하면 크게 맞을 것 같으니까 만만한 게 한국 핵 인질이잖아요 지금. 만만한 게 뭐 홍어 뭐라고 핵 만만한 게 인질한테 하는 문재인이에요. 거예요. 네. 그거는 때리면 계속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진 것도 없이 화투판으로 말하면은 망통 들고 흔들어 대는데 망통이 끝 수준이 제일 낮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고개 숙이고 피박 쓰고 광박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쩔쩔매고.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매운 고추의 맛을 좀 보여준다는 결연한 자세. 레드라인은 딱 거놓고 이 선 넘으면 우리 못 참어. 이래야 되는데 너무 쩔쩔매고 굴종 외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는 이런 사정을 보면은 뭐 그때 하노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도 알면서 조금 뻥친 그렇죠.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죠. 좀 선의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 폭파하는 시간에 정의용, 강경화 모여갖고 청와대에서 캐나다 나가는 대사들 그 뭐 임명장 주고 그 폭파 30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은 유효하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고 브리핑하고 그런 상황이면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대응을 아니에요? 못한 거죠. 그런데 징후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TNT로 폭파하는데 그 매설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며칠 걸리거든요. 우리는 13일 날 알았다는 거예요. 13일 날. 벌써 파악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북 라인이 보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문재인 청와대가 아예 무시를 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당 의원도 왜 국정원장 보고 했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그 핑크빛으로 포장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정말 한심하죠.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계속 연락사무소에 당사자 부처인데도 통일부 장관 차관은 대북 전단 그거 막는다고 또 국회하고 또 서해안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설레발치고 다녔죠. 설레발치고 북한 다녔죠. 표현으로. 예. 진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참 안일한 그런 작태가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그러면은 외교 안보 라인이 진짜 새로운 각오로 일신을 해야 되는데 제일 힘없는 통일부 장관만 잘랐어요. 그건 너무 거꾸로 가는 일 아닌가. 통일부 장관도 뭐 일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진작 물러나야 할 그렇죠. 사람이고 원래부터가 좀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에 맞지도 않아요. 장관에 맞지 않아서 비난이 많았죠. 근데 해필이면은 왜 제일 힘없는 통일부 장관 잘랐냐. 청와대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주도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책임져야죠. 그리고 김여정이가 노동당 제1부부장이면 우리나라 차관급도 안 되는 인사가 물론 뭐 백두혈통이긴 하지만 그렇게 욕하는 다만 했다고 우리 장관 자르고 막 이렇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장관 인사를 북한이 하나요? 그러니까 국격에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격. 나라의 자존감이 형편없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남 관계는 김여정이가 지금 뭐 총괄한다고 그러지만 대북 특사 관청 즉위들 얘기대로 하는 것도 김여정이가 불어. 김정은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김여정이가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김여정의 공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 그 전면에 내세울 수 있지만 김정은이는 이제 격을 높여서 나는 트럼프나 시진핑 정도 상대할 사람이고 웬만한 나라 조그마한 나라들 뭐 이렇게 남한이라든가 뭐 다른 수상 뭐 총리급들은 김여정이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우리가 한심한 거예요. 일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에 지시를 하고 예? 그걸 또 군에서 그 지시에 옮겨서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온갖 욕설하는 담아 보내고 이건 김여정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중심이 돼버렸죠. 김여정 지시다. 지시라는 말은 김정은하고 안 쓰거든요. 또 김여정 보고 당 중앙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물론 뭐 이 김정은은 앞으로 분위기 좋아지면 나타나는 굿캅 역할을 하고 김여정은 배드캅 악역을 맡음으로써 이 험난한 걸 조정한다 이런 뜻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재인은 김여정 대화감밖에 안 돼. 그러니까요. 네? 그게 나는 더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아주 그냥 깔아먹은 게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가 그 이 핵 인질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뭐 또 하나 이유는 굿캅, 배드캅도 있지만 김정은이가 실제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김여정한테 좀 많이 맡겼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외국 방송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북한이 뭐 비핵화 협상 지지부진하면서 욕을 해도 이렇게까지 심한 욕은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국가 원수한테 어떻게 그런 욕을 6.15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점잖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배알이 없을 정도로 그냥 끝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배알이 없다고. 끝까지 참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담화를 냈는데 6장. 제가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다 읽었습니다.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6A4 용지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담화 나오자마자 바로 낸 거죠. 그렇죠. 다 써놓은 거예요. 가들은 스케줄이 다 있고 시나리오가 있어 나온 건데. 근데 그 중에서 그 댓글을 보니까 공감한다는 내용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온것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며 평화의사처럼 처신머리 없이 이렇게 군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 상당수가 국내에서 도는 것도 없이 써네. 뭐 이렇게. 뭐 처신머리 없이 역겹다. 뭐 철면피 궤변이다. 뭐 김여정이가 온갖 얘기했죠. 입을 갖다가 입이라고 안 하고 입불이라고 그랬죠 대통령.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은 뭐 그런 욕 들어도 싸다 그러던데 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욕이죠.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욕을 퍼문다는 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정은, 김여정이가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서 폭파시키는 거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막말을 저렇게 심하게 해서 아유 불안해 뭐 이렇게 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뭐 김여정의 그런 담화라든가 최근에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몰상식한 행위고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강경 일부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바로 얼마 전까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야. 또 지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촉구 결의는 이미 냈고 비준은 바로 하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네, 이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송모 의원이라고. 아, 그 대포를 안 쏜 것만 너 어디냐. 그렇게 또 국정상황실장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은 태영호, 지성호 이런 사람 국회의원 된 게 아쉽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그 탈북 인사 태영호, 지성호 같은 사람은 우리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 뽑은 사람을 그 탈북 인사가 국회의원 돼서 마치 북한을
자극한 것처럼 하는데 그런 식의 도발적인 자세가 지금 사태를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송 국회의원 외교안보 송영길 그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근데 어떤 자리입니까? 건물 오세훈 부수는데 의원입니다. 건물 부수는데 대포로 안 부신 게 어디냐고 자랑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이고 무대책인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TNT를 터뜨린 거랑 똑같거든요. 남북 화해의 상징을 터뜨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결연한 자세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거꾸로 간다. 그리고 또 뭐 평화선언이라든지 종전선언 그리고 또 뭐 있죠? 지금 하는 그 판문점 선언 비준. 예. 그것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행된다며 해야 되는데 비핵화는 지금 첫걸음도 못 뗐는데 저렇게 욕하고 하는데 그거 해주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강도가 왔는데 금고 이거 열라고 강도가 하는데 그것만 여는 게 아니라 다른 금고도 많아요.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죠. 예. 다 퍼지면 나중에 우리 뭐가 남죠? 저렇게 내주다 보니까 예. 저도 뭐 우리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아직은 군사적 도발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인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남한 측이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겠다. 네.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어떤 행인지는 예단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연평도 같은 것을 점령한다든가 해가지고 문재인 과연 네가 여기 우리가 점령했는데 군 동원해서 그걸 수복으로 뺏으러 올 것인가 이런 걸 아주 그냥 굴복을 시키려고 나서지 않게 우리가 전혀 그동안 무슨 군을 전진 배치를 한다 뭘 어쩐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로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지금까지 도발은 이제 회색 지역에서의 도발이거든요. 이제 우리 GP에다 총은 쐈는데 뭐 오발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판문점은 부셨는데 우리한테 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사이버라든지 뭐 애매한 거 우리가 항의하기 애매한 거 있는데 그거 하다가 조금씩 나와서 맞들이면은 이제 군사 작전 바로 나가는 거죠. 우리 점령한다든가 뭐 이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짜놔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한다. 비례성과 상호성 원칙에 의해서 북한이 한 만큼 우리 똑같이 대응한다. 우리가 군사력이 우리가 나한테 핵 하나 없다고 하는데 핵도 뭐 미국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핵우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한 대비, 결연한 자세 뭐 이거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충격적인 방법을 써야 말하자면 미국 자기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엔 제재 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기들도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인지를 괴롭혀가지고 그러려면 충격적인 방법을 써야 미국에서 트럼프가 깜짝 이게 뭔 짓이야?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그쪽에서 무슨 협상을 하든 뭐 하든 그런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과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왔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향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과 같은 대북 눈치 보기 외교로는 상황을 풀 수가 없고 그렇다 한다면은 뭐 김현철 힘도 없는 통일부 장관 하나 퉁친다 해가지고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정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대북 정책을 그렇다고 무슨 정보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북 외교 안보 라인 전체를 쇄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뭐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좀 일고 있거든요. 그게 시기는 어느 때가 좋으냐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의 사항이고 이 사람들 이른바 평화 프로세스를 기획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갖고는 바뀌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평화 프로세스나 대북 그 협상하는 우리 정의용이나 서훈 같은 사람들은 북한이 선의로 비핵화에 나섰고 앞으로 추진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걸 세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전혀 그럴 뜻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온을 그
같이 겸비한 그런 전략가들이 다시 바뀌어야죠. 좀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한 만큼 되갚는 거. 뭐 어떻게 보면 포용적 상호주의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고사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생지신이라는 말. 예. 미생지신. 예. 미생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계곡물이 막 넘쳐서 그 목숨이 위험해졌대요. 근데 미생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계곡인가 옆에 끝까지 지키다가 떠내려가 죽었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판문점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약속했지만 그건 북한이 선의로 나올 때를 전제로 해서 한 거거든요. 예, 지금 북한이 완전히 사기친 게 들고 났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에 대해서도 응징할 수 있는 폭력범에 대해서도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야를 갖는 그런 정책을 가진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로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이고 4.17 또 9.19 평양 남북 군사 그렇죠. 합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또 군 전진 배치 이런 것들로 해서 두 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했던 정우영이나 서우 책임도 져야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만이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이란가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타이밍이 북한의 개성공단을 터뜨렸다고 해서 또 우리가 우르르 또 바꾸는 거는 바로 바꾸는 건 또 북한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굴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개각이나 그 통일 외교 안보팀의 인적 쇄신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국민들도 이제 좀 미골이 나가지고 무슨 사재기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하지만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불안하죠. 야, 북한이 또 뭔 일을 저질러놔나. 이거는 뭐 부동산 대책이라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고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이 뭐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국민 소통 소통 수석인가 뭔가 알지도 못한 사람 나와가지고 써준 거 읽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국민 소통 수석이 나올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한테 안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각오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남북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바라진 않겠지만 남북 간의 군사 분쟁까지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외교 안보 그 측근들, 그 고문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니까 대통령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 얘기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최소한도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도 나와서 기자실에 브리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자실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 능력이 너무 부족한다. 이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금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참 딱한 거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방송에 신문에 온갖 불안감 조성하는 그 개성공단 무너지는 화면을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정작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자초지종 설명이 없어요. 그 개성 연락사무소도 우리 돈이 한 170억 들어갔죠? 네, 177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퉁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받아내야 해요. 원비호 부모가 한 것처럼 북한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뭐 법적인 조치도 또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일각에서는 뭐 개성공단 공장 시설은 아직 안 부신 거에 다행이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상 무너진 거랑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도 국가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여러 차례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가의 안보가 누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든 담화를 발표하든 뭔가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